네, 안녕하세요. 커버킹 엄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가 어제 다녀온 후기를 장성호 커버킹 8번째 이야기 장성호 1부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급해서 어저께 다녀온 후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 조행을 영상으로 거의 낚은 건 보셨을 텐데 어떤 채비를 쓰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어떤 포인트에 지금 장성호의 베스가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간략하게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아침 일찍 4시 반에 숙소에서 출발해서 5시부터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자고 5시부터 이제 동이 트는 아침부터 낚시를 했는데, 일단 아침 배수인 상황에서도 아침에 쉘로권에서 베이트피쉬를 공격하는 베스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성도가 좋다. 근데 배수인 상황은 몰랐거든요. 근데 화성도가 좋아서 뭐 옆에서 희민이가 타버터도 치고 이사님 민호도 치고 해서 간간히 한두 마리 나오지만 군집성을 가지고 베이트피쉬를 공격하는 애들이 그렇게 또 물이 맑고 하니까 위화감이 생겼는지 들어왔다 빠졌다는 거예요. 쉽게 쉘로우에 머물지 못하고 배수인 상황이니까 쉘로우에 베이트피쉬가 있어도 쉽게 쉘로우로 올라왔다가 금방 빠지는 거죠. 왜냐면은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기가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위화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쉘로우에 갇힐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간헐적으로 피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공략하는 패턴은 일단은 물이 맑기 때문에 완전 최상류가 아니고 물이 빠진 상황에서 중류, 강변가든 근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낚시를 했는데 일단 연안에 산란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물 쪽에 가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그쪽에 강변가든 이제 수상 레저가 있으니까 또 영업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물 안쪽으로 너무 못 들어가고 초입에서만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마리 정도의 베스를 낚았고 다시 오른쪽 백양사 반대편 상류죠. 그쪽 산 쪽 상류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연안에 수위가 높아서 그런지 연안에 그 산책로 데크 작업돼 있는 데서 낚시를 했어요. 이거 조금 데크가 높다 보니까 딱 평광 안경을 쓰고 보면은 완전 극쉘로에 산란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베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산란터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한 수심 1m 정도 그런 부분의 베스를 쉽게 루어를 사용해서 낚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사용했던 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야마쉐드 다솔 라인징이죠. 하프로에서 나오는 야마쉐드인데 5인치짜리예요. 이런 플라스틱 패키지에 들어있고 이 2가지 종류로 많이 썼어요. 5인치인데 약간 쉐드 타입의 화이트 타입이죠. 화이트에 그레이 백에 레드 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랑 그린 펌프킨에 블루 펄이 들어가 있는 요 2가지를 사용했어요. 섀도우는 엄브라고 섀도우를 써도 되고 하프로의 이 섀도우도 야마 섀도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야마 섀도우가 좀 이 비중이 좋습니다. 비중이 좋아서 저도 막 비중 좋은 거 찾다가 우연치 않게 금액대도 괜찮아서 사서 구매를 해서 썼는데 일단 가성비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헤드가 너무 뾰족하지 않은가. 끼다 보면은 약간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즐기기도 하고 비중이 굉장히 좋아서 노싱커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징인 게 하나 파워스핀 2라고 있어요. 파워스핀 2인데 이건 콜로라도 타입이잖아요. 블레이드가. 근데 이런 윌로 타입으로 걸어서 썼을 때 오히려 이 플래시 효과 있죠. 반짝거리는 거. 산란터에 들어서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웨이트 훅인데 웨이트가 딱 먼저 닿고 테일이 서 있잖아요. 테일이 서 있다가 눕거든요. 누웠는데 이 라인에 슬랙만 가져가서 탁 떨면은 테일만 탁탁탁탁탁탁 떨어요. 라인만 살짝
살짝 떨어지면서, 그리고 떨어질 때 폴링하면서 이 블레이드가 플래시 효과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베스한테 루어의 존재감도 생기고 조금 더 이제 괴롭히는 거죠. 약간의 괴롭힘. 베스를, 살란터에 있는 베스를 괴롭혀서 바이트를 박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섀도우함이나 러버지그를 던져도 낚을 수 있었는데, 저도 엄띵 지그를 넣어서 낚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그의 위드가드나 이 호그 어저께 사용했던 낚기는 했어요. 엄띵 지그의 이 레드 컬러의 이 호그홈을 달았었는데 미스 바이트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 집게 다리만 물고 가는 경우, 싱커 있고 훅이 너무 멀다 보니까 집게 다리만 물고 가다가 뱉고, 물고 가다가 뱉고, 물고 가다가, 이거를 거의 진짜 한 30번 40번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스 바이트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시면 집게 다리만 없어졌죠. 이러함이 하도 뜯기고 그러니까 집게 다리만 물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살란트에서 물고 가서 버리려고, 위협을 하는 존재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제대로 보는 애들이 오히려 섀도우함에 테일을 보는 게 아니고 아예 몸통을 공격을 해서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 파워스핀 훅에 섀도우함을 단 경우가 오히려 살란터 공격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픈워터에서 이제 수초나 쉘로우를 바라보고 있는 녀석들이 베이트피쉬를 공격하는, 먹이를 사냥하려고 먹는 애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대체적으로 요 두 가지, 엄띵 지그의 호그웜, 그 다음에 그 야마쉐드의 파워스핀, 그리고 콜로라도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윌로우 리프 요 타입, 그건 저는 지금 다 썼어요. 그래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윌로우 리프가 달려있는 파워스핀이 좋았던 것 같아요. 7g짜리인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제로 훅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이제 베스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어제 물이 빠진 상황에서 최상류나 골창이 같은 경우는 물이 뒤집혔어요. 물이 점점 빠지면서 꿀렁꿀렁 거리면서 물이 뒤집혀서 약간 턴오버 현상이 나왔던 그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가 돌아도 굉장히 미약했고, 정말 먹으려고 하는 의지의 베스들도 미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도 많지는 않았어요. 지류권이나 진짜 최상류권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본류권으로 나갔습니다. 본류권의 직벽,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배수가 시작되고 수온이 올라가고 한낮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이제 직벽 산란으로 들어간다. 2차에서 3차적인 산란 시기에 들어가니까 3차 산란이라고, 얼리 썸머라고 하면은 직벽 산란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본류 때 나가는 초입의 곱뿌리와 본류 때, 곱뿌리 넘어서 본류 때 딱 시작하는 부분부터 베스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데크 위에서 다 확인했는데 진짜 3m, 5m 간격으로 베스가 40cm에서 50cm까지 육박하는 베스들이 포지션을 잡고 있고, 아직도 산란 자리를 못 잡은 베스들이 장성호에 많습니다. 본류 때는 상류에는 이미 산란하고 지키는 녀석들이 있다고 보면은, 이제 3차 산란이라고 보면은 본류 때의 직벽권에는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딱 보니까 수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낮에 바람도 없고 뜨겁고 물이 맑아요. 수위는 낮아지고, 그리고 경계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낚시를 할 때 섀도움도 써보고 노싱커도 써보고 엄띵 지그도 써보고 섀도움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낚기는 낚았어요. 하지만 빈도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만약 10마리 베스가 있는데 거기 한 마리 낚는 정도의 상황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쉬웠던 게, 제가 베이트만 들고 들어갔거든요. 거기 하류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아쉬웠던 게 스피닝 태클에 뜰채를 갖고 들어갔으면 직벽에서도 뜰채를 내려서 랜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노싱커나 러버지그나 섀도움을 썼을 때 폴링할 때 착수음과 동시에 가까이 있는 녀석들은 퍼져요. 하지만 멀리 있는 녀석들이 호기심을 갖고 와서 덤벼서 바이트를 박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 착수음을 줄이면 좀 더 근처에 있는 베스들까지 낚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게 1차적으로 이런 스트레이트 계열, 이거는 야마데스 4 피네스랑 길지 않은 거 선택을 했어요. 길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은 쇼파이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민감하고 끝에만 물고 가서 집게다리가 없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작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워베이트 버클리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버클리도 해서 파워베이트 파워크롤러 4인치거든요 4인치 4인치짜리
보이시죠? 4인치 4인치짜리 지금 둘 다 볼륨감이 비슷해요. 여기에 두 가지 채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적으로 사면이나 폴링바이트 위주라고 하면은 카이제, 이거 피나에서 나오는 브러쉬 이지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그헤드인데 위드가드가 있기 때문에 챔질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나 위드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브러쉬 이지 후에 버클리 파워크롤러나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환대가 좀 앞쪽에 있잖아요. 이거 내 거에 쓰면 더 좋고, 이런 야마데스4 피네스, 이게 조금 더 부드럽네요. 이것도 그린 펌프킨의 블루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이제, 이것만 챙겨갔어도 정말 스피닝 태클 한 4파운드에서 5파운드 정도 나이론이나 카본만 메고 갔어도 정말 재밌게 낚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뜰채 샷 해가지고 랜딩만 하면 되는데 스피닝을 안 들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차에 갔다 오려면은 진짜 한 30-40분 걸릴 것 같더라고요. 등산하는 경우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장성호라든가 댐권으로 베스 낚시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배수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스피닝 태클로 뜰채나 어떤 이제 랜딩할 수 있는 방법을 착 챙겨서 이런 직벽이 초입에 카이제 리그 이런 지그헤드를 이용해서 4인치짜리 웜, 길면 안 돼요. 쇼파이트 많이 나고. 그리고 아니면은 레꼬, 이것도 피나에서 나오는 위드레스 훅 가드가 있는 이 훅이거든요. 이런 걸로 아예 직벽 사면에 붙어있는, 직벽에 얘네들이 바위에 딱 붙어있어요. 직벽 산란을 하니까. 직벽에도 이제 돌이 모여있는 부분, 이제 거기서도 산란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삽입 싱크를 이 앞에다 넣고 이렇게 내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삽입 싱크 없이 웜이 비중이 있잖아요. 이 파워클로도 비중이 있거든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다 껴요. 진짜 피네스하게 쓰려면은 딱 이렇게 와키 노싱커, 그죠? 탁탁탁 떨면서 바이브레이션 떨어지면서 먹기가 편하거든요. 정말 프레셔 받고 뭐하는 애들도 떨어지는 거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슬랙 라인만 잘 갖고 있으면은 먹고 싹 가요. 라인 가는 것만 보고서 챔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 이제 바로 영상 업데이트 할 텐데, 장성호 상황에서는 스피닝 태클로 하면은 볼륨권 직벽에서 스피닝 태클로 하면은 정말 5자 4자 수도 없이 낚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뜰채 꼭 챙겨 가시면. 그래서 이런 간략하게 다녀온 후기 남기니까요, 혹시나 가시는 분 있으면은 참고하셔서 낚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저께 사용했던 채비 알려드렸고, 어제 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 장성호가 배수 중이라는 거 감안해서 낚시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킹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